안녕하세요. 헬로 헬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독서 모임. 독서 모임 마지막으로 한 게 작년이더라고요. 작년 10월? 11월? 반성합니다. 오늘은 천개의 파랑이라는 소설을 할 건데요. 천선란 작가님 작품이고 옷도 파란색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모자도 갖고 왔는데 쓸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머리 좀 자랐죠? 머리 자랐죠? 이제 좀만 더 자라면 완전 눈 덮일 것 같아. 오늘 셀프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 먼저 써볼까? 먼저 쓸까요? 먼저 쓰고 할까? 쓸까요? 뭐 쓸까요? 사실 옆머리가 아직 옆머리 안 잘라가지고 조금 떠가지고 뒤로 쓸까? 머리 없이? 오케이. 이쪽으로 가겠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책 읽고 오신 분 있어요? 책 읽고 오신 분 하트 한번 해주세요. 책 읽고 온 사람 있나? 뒤로 쓸까? 읽고 왔어요? 읽고 왔어요? 보고 울었어요? 책 못 읽어요. 왜요? 오래돼서 까먹음. 저도 그래서 지금 급하게 지금 복습했거든요. 근데 진짜 대사들이 너무 주옥 같아요. 제가 그 종이책은 없고 밀레 서재를 읽었는데 약간 TMI인데 제가 밀레 서재를 원래 그 요금제 혜택 같은 걸로 하고 있다가 요금제를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요금제 바꾸면서 혜택이 없어져가지고 구독을 안 하고 있다가 이거를 오늘 하기 위해서 다시 구독을 했습니다. 다시 구독을 했고, 어쨌든 안 보신 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재밌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줄거리를 말해드릴 거고, 근데 대신 제가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책들을 꼭 온전히 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책이라서. 천개의 파랑은 유독 뭔가 위로를 많이 받고 좀 그런 가슴이 따뜻해지는 책이라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개의 파랑이라는 소설은 SF 로봇이 나오는 소설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제 장소가 한국인데, 배경이 한국인데 약간 미래 로봇들이 휴머노이드는
로봇인데 약간 사람의 형태를 한 로봇을 말하는 거예요. 휴머노이드들이 많이 이제 보급이 됐어요. 일상생활에. 그래서 편의점, 뭐 음식점, 은행, 뭐 소방서 다 이제 휴머노이드들이 다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 사람들 대신. 근데 여기 이 청개의 파랑의 주인공이 로봇이에요. 로봇인데 이름이 뭐냐면 콜리고 왜 콜리냐?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 콜리의 그 로봇 그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콜리는 이 말을 타는 경마 있죠, 경마를 하는 기수 휴머노이드예요. 말을 이렇게 뭐냐 운전이 아니고 조종 뭐라고 해야 돼요? 말을 타는 휴머노이드인데 이 친구가 그냥 다른 기수 휴머노이드들이랑 좀 달라요. 왜냐면 생성이 될 때 그 소프트웨어 칩이 잘못 삽입이 된 거예요. 왜냐면 그 직원의 실수로 생산 라인에서 인지와 학습 능력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칩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그냥 주워 담아서 그걸 콜리 몸에 딱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콜리가 딱 눈을 떴는데 계속 말을 해요. 말을 계속하고 자기가 단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되게 놀라워하면서 뭔가 그 단어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계속 말을 하면서 어딘가로 이동이 되는데, 그래서 그 이동된 장소는 당연히 기수 휴머노이드니까 그 마을 경마장이겠죠. 경마장에서 민주라는 직원을 만나요. 민주는 이제 마을을 관리하는 관리인인데, 민주가 콜리를 이제 학습을 시켜줘요. 말을 어떻게 타야 되고, 뭐 말을 빨리 달리려면 말이랑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줘요. 근데 그 콜리한테 배정된 말이 검정색 말, 흑마인 투데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투데이라는 말이 되게 콜리와 교감도 잘 되고, 콜리는 촉감이 없어요. 로봇이니까 촉감이 없는데 콜리를 이렇게 막 쓰다듬어 하고 싶어 하고, 보통 이제 휴머노이드들이라면 안 했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가 보고 얘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곤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민주랑 콜리랑 항상 뭔가 이렇게 훈련을 할 때마다 콜리가 자꾸 이상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막 갈기를 만져보고 싶다, 막 이렇게 말 타다가 고삐를 놓고 막 갈기 만지려고 손을 뻗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 콜리가 이렇게 막 아름답다라는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휴머노이드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물어보고, 뭐 그 휴머노이드들을 관리하는 철장? 약간 감옥처럼 돼 있나 봐요. 근데 거기 문 열어주면 안 되냐, 뭐 안 잠그면 안 되냐 이러면서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민주는 그래도 콜리가 물어보는 거에 다 대답을 하나하나 다 해줬어요. 그 몰라 라고 할지언정 다 대답을 해주는 친구였어요, 민주가. 그러면서 콜리는 하루에 5시간씩 훈련했는데 5시간 내내 훈련을 한 건 아니고, 막 훈련하면서도 뭐 나무를 관찰한다던가 뭐 하늘을 본다던가 이렇게 하는데, 되게 귀여운 포인트가 콜리가 색깔을 감정으로 엮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파랑 분홍, 회색 노랑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막 엄청 많이 알진 않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뭔가 콜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되게 흥미를 갖고 더 많은 단어를 알고 싶어 하는 약간 그런 휴머노이드고, 콜리는 하늘을 되게 좋아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이 좋아한다는 게 로봇한테는 없는 감정이니, 이 좋아한다는 건 더 자주 더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봤다는 뜻이고, 그렇게 뭔가
훈련을 하면서 계속 투데이랑 엄청 가까워진 거예요. 엄청 가까워지고 하면서도 민주한테 계속 왜 경마를 하냐. 민주는 재밌으니까 한다. 그래서 콜리가 또 누가 재밌냐, 말이 재밌어요 이러니까 민주가 아니요, 인간이 재밌으니까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콜리가 인간이 재밌는데 왜 말이 달리냐, 약간 이런 뭐랄까 순수함에서 나오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들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세세한 거는 직접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투데이랑 훈련을 하면서 이제 콜리가 점점 투데이가 즐거워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투데이 원래 이 경마라는 건 빨리 달려야 되잖아요. 빨리 달려야지 1등을 하는 그런 경기인데 그런 빨리 다니는 것보다는 투데이와의 교감을 하고 싶어하고 투데이가 즐거워하는지를 알고 싶어해요. 그래서 민주가 뭐 정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대화를 하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대화를 하면 로봇이더라도 정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투데이랑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뭔가 더 도움을 줘요, 민주가. 그러면서 둘이 좋은 파트너가 되고 있었는데 투데이가 뭔가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행복해하지 않은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콜리가. 그래서 되게 이상했어요. 납득이 좀 안 되는 거죠. 좀 달릴수록 투데이는 행복해하는 원래 말인데 빨리 달릴수록 행복해하지 않아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 라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와 별개로 투데이는 되게 빠른 말이 돼가지고 막 몸값이 엄청 뛴 거예요. 막 억 단위가 되고 시속 100km로 달리고. 근데 그럴수록 투데이는 뭔가 점점 더 지쳐가고 옛날에 먹으면 좋아했던 당근을 먹어도 막 흥분도 안 하고 그럴 때마다 투데이는 이제 힘들어하니까 콜리가 막 경기를 하면서도 투데이한테 계속 말을 했대요. 조금만 힘내, 조금만 더 가면 돼. 근데 그럴 때마다 투데이는 콜리가 느끼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대요. 막 아프다. 그래서 콜리가 뭔가 이 투데이가 아프다라는 걸 계속 알렸대요. 근데 이때는 이제 민주가 이미 없을 때예요. 손을 떴고 다른 매니저가 있을 텐데 당연히 그 매니저는 거들떠도 안 보고 아파한다는 말에 콜리의 전원을 끌 정도로 이 나쁜 인간인 거죠, 이제. 그쵸.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투데이가 속도가 떨어지고 항상 1등을 했는데 2등, 5등 이렇게 하다가 9등까지 밀려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중은 어때요? 조금만 못해도 야유하고 막 왜 못하냐. 왜냐면 이 경마에는 그 베팅 시스템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돈을 걸고 약간 내가 돈을 건 말이 1등을 하면 막 돈을 벌고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한 거죠. 그렇지만 그걸 참으면서 투데이는 계속 힘든 몸을 갖고 경기에 나갔는데 그러다가 콜리가 어느 날 경기를 하다가 투데이가 자기의 이 무게를 힘겨워한다는 거를 느낀 거예요. 그치만 이미 일단 경기를 시작한 이상 투데이가 멈출 순 없어요. 그치만 만약에 오늘 이 경기를 끝까지 완주하면 투데이가 정말 다리가 망가져서 절대 다시는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느낀 거예요, 콜리가. 그래서 고민을 잠깐 했어요, 콜리가. 이거를 경기를 다 완주를 해야 될까? 아니면 투데이를 살려야 할까? 라는 고민을 짧게 정말 찰나의 시간에 고민을 하다가 투데이를 살리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콜리가 스스로 이 고삐를 놓고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자기 무게를 견디면서 이 경기를 완주하면 투데이의 다리가 망가질 걸 아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낙마를 한 거예요. 그래서 콜리는 바닥으로 떨어져서 이제 뒤에 막 오던 말들한테 밟히고 막 이래가지고 이 하반신이 다 부서졌대요. 근데 살아는 있었어요. 뭐 살아있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로봇이니까 완전 망가지진 않은 거죠. 그래서 전원은 이제 들어오는 상태인데 하반신이 이제 다 부서진 상태로 이제 버려질 위기에 처한 상태고, 그 콜리를 발견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우연재고요. 이 연재는 원래 로봇에 되게 관심이 많은 친구예요. 이제 여자 친구고, 원래 소프트웨어 무슨 연구 프로젝트에 이제 최종 면접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약간 이런 로봇 이런 거에 약간 손을 뗀 상태였는데, 그 경마장 안에서 버려져 있는 콜리를 발견을 하고 이 콜리를 사야겠다는, 그러니까 이 콜리를 고쳐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돼요. 연재는 약간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일단 연재 제가 봤을 땐 INTP예요. 연재는 INTP고 약간 사회성이 조금 결여된 약간의 그런, 뭔가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환멸을 느끼고 약간 나 혼자서 살아가면 되지라는 약간 저랑 비슷해요.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친구인데, 연재가 원래 알바를 하다가 알바를 그만두고 그 퇴직금으로 이제 콜리를 산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휴머노이드를 이렇게 거래하면 법적으로 안 된대요. 근데 이제 민주가 거기 있었어요. 민주가 이제 투데이랑 콜리를 이제 관리하던 민주가 눈치 보면서 이제 이렇게 준 거죠. 연재한테. 그래서 이 연재가 콜리를 들고 집으로 가요. 근데 이 집이 식당에 붙어있는 집이에요. 근데 그 식당이 엄청 좋은 식당이 아니고 약간 허름한? 이 연재의 어머니인 보경이 식당을 운영 중이고 되게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식당이 경마장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경마장에 사람이 엄청 모이니까 그 주말 장사로 약간 버티는. 저 충전기 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갖다 놨는데 이 보경이가 휴머노이드를 안 좋아해요. 뭔가 사연이 있었어. 근데 이 사연은 나중에 나올 거고, 뭘 설명해줘야 될까? 잠깐만요. 연재가 그 경마장에 간 이유가 있어요. 연재한테는 언니가 있습니다. 우은혜라는 친구인데, 이 은혜가 어렸을 때 척수성 소아마비가 와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다리가 아픈 장애인인데, 이 은혜가 아프니까 이제 보경 엄마가
막 이렇게 돈을 막 끌어모으려고 했겠죠. 근데 의족이나 이런 건 너무 천문학적으로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거 못 해줬고, 그래서 은혜는 이, 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은혜가 자기가 휠체어를, 이런 아픈 분들이,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도 편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의족이나 이런 걸 안 해도 사실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너무 아이러니한 게 편의를 찾겠다고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들에다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정작 인간들은 약간 이런 사회적 약자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에서 너 되게 은혜가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경마장을 봐요. 근데 이제 말들이 막 이렇게 자유롭게 달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좋아서 그때부터 경마장에 몰래 들어가서 투데이를 항상 보살펴주고, 투데이가 이제 아프잖아요. 이제 콜리는 없더라도 투데이는 이제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투데이를 가서 보살펴주고 투데이한테 막 뭔가 자기 약간 고민들도 말하고 약간 이렇게 좀 투데이를 계속 보살펴주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은혜를 따라서 연재도 경마장에 갔던 거예요. 거기에서 콜리를 발견한 거고, 어...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중간 정리하자면 콜리는 하반신이 다 부서진 상태에 연재가 콜리를 돈을 주고 사서 고치려고 가져온 거예요, 집에. 아 근데 이거 말해야겠다. 이거 뭐냐면 콜리가 하늘이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원래 콜리가 이제 폐기 처분이 돼야 되는데 그걸 민주가 맡은 거예요. 근데 콜리가 민주한테 자기가 너무 하늘을 보고 싶다고 잠깐 기수방에서 콜리를 자기를 빼달라고 해서 그 건초 더미에 올려놨는데 그걸 이제 연재가 발견한 거고, 애가 이제 폐기 처분되니까 민주가 물어봤어요. 왜 말을 타다가 하늘을 바라본 거냐. 그러니까 콜리가 하늘이 그곳에서 그렇게 빛나는데 어떻게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 대화를 연재가 들은 거죠. 연재랑 얘기한 거? 어쨌든 연재가 그래서 그걸 듣고 아 얘는 좀 다르다 해서 이 얘를 고쳐야겠다고 생각해서 데려온 거고, 데려와서 창고에다가 넣어놨는데 그거를 보경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했어? 보경이 휴머노이드를 싫어한다. 그래서 이거 바로 버리라고. 우연재 너 이거 바로 버려라. 이게 뭐냐? 휴머노이드를 왜 가져오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연재는 아 싫다 안 버릴 거다. 이거 내가 돈 전 재산 털어서 사온 거다. 뭘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막 엄마 보경이가 막 계속 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보경이가 휴머노이드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경이는 원래 20대 때 연기 지망생이었어요. 배우자, 연기자 지망생.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그 20대 때 되게 허름한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크리스마스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경이 조금씩 이렇게 단편 영화도 찍고 영화제에서 막 상도 받고 하면서 약간 미래가 보장된 약간 좀 주목받고 있는 라이징 스타였는데 그 허름한 연습실에서 막 연습을 하다가 그날따라 뭔가 약간 뭔가 어지럽고 좀 숨이 막히고 그런 거예요. 그 지하에 있는 연습실이란 말이에요. 저도 보경이 제일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하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는데 막 뭔가 그날따라 숨 막히고 막 이래서 아 왜 그러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스가 새가지고 건물이 폭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 지하에 복용이 깔렸는데 바로 구출돼서 뭔가 수술을 받았다면 괜찮았을 텐데 깔린 채로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얼굴에 흉터가 이제 생긴 거예요. 엄청 큰 흉터가. 그 3일 동안 복용이 깔려 있었는데 이 휴머노이들이 되게 보급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르파라는 소방서에서 이제 구조하는 휴머노이드가 있는데 다르파가 이제 내려와서 복용을 이제 확인한 거예요. 생존자가 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막 와가지고 그 철근 밑에 막 에어백을 설치하고 막 이걸 올리려고 막 그러다가 이 다르파가 감지했을 때 생존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80%였는데 점점 떨어져서 3%가 된 거예요. 이 복용의 생존 확률이 3%면 사실상 가망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의 확률이잖아요. 근데도 지하 2층까지 끈 하나만 매달고 소방관 한 명이 내려와서 복용을 살리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다르파가 안 된다. 이거 지금 들어가면 건물이 다 무너질 수도 있고 곧 20초 내에 생존 확률이 0%로 떨어지니까 당신이 이거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소방관한테. 근데 그 소방관이 바로 다르파 너 나가 이렇게 하고 바로 가서 복용을 끌어안아서 이렇게 구조를 한 거예요. 딱 구조하자마자 로프가 위로 딱 올려지자마자 그 철근이 막 무너지면서 다 이제 거기가 완전 쑥대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늦었어도 소방관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구출해서 복용이를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때 0%였어요. 구조했을 때 0%였는데 수치가 10%로 올라가면서 이제 딱 90%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은 거죠. 다르파 이 로봇은 예상을 못한 거죠. 인간이 0%였던 수치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왜냐면 로봇은 한 번 0%가 되면 끝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봉에 살았는데 어떻게요? 근데 이 오른쪽 얼굴에 너무 큰 화상 흉터가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뭐 계약된 거는 다 파기되고 뭐 그러니까 너무 우울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너무 우울한 삶을 살았고 그 보경이 어머니가 막 밥 같은 거 해와도 안 먹고 막 아무랑도 대화하고 하지 않고 막 이불 속에만 있고 이랬는데 입원한 지 한 일주일쯤 됐을 때 그 보경을 구해준 소방관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보경은 아무도 안 만나고 싶은데 그래도 생명의 은인이니까 만나야겠다 하고 봤는데 딱 소방관이 딱 들어오자마자 내 이 몰골을 후회했대요. 립밤이라도 바를걸. 아니다, 립밤만 발랐구나. 립밤만 바른 걸 후회했대요. 첫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그 소방관이 보경을 살렸는데 그 살린 후에도 삶의 의지를 심어준 거죠. 그렇게 둘이 사랑에 빠지고 소방관이 매일매일 찾아와서 보경과 얘기하고 퇴원할 때까지 계속 지켜봐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경은 점점 이 흉터를 화장으로 가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나의 일부분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소방관이 어쨌든 치료 과정을 다 전부 지켜봐 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된 거예요. 소방관이 프로포즈를 한 날에 물어봤대요. 당신까지 위험해지는데 왜 나를 구했냐. 그러니까 소방관이 3%였잖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경이 고작 3%인 거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소방관이 사람은 기계와 달라서 꺼진다고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니까요. 3%라는 뜻은 말 그대로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탁 반전이 껴져서 너무 잘 만났다 둘이. 너무 잘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경은 배우로는 활동할 수 없었지만 뭐 스토리 발굴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됐고 뭐 그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 4년차 되는 날에 아까 말했던 첫째 딸 은혜라는 친구가 생겼고 그 후 2년 뒤에 둘째 딸 연재가 생겼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은혜가 7살이 되던 해에 이제 척수에 병이 생겨가지고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됐고 그치만 의사가 준비만 되면 이제 뭐 인간 뼈대 관절을 그대로 이제 재현해서 어떤 소재로 이렇게 다리를 구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게 수술을 할 수는 없었고 그리고 또 은혜가 걸을 수가 없으니까 보경은 이제 퇴사를 하고 은혜의 간병을 이제 맡아서 했어요. 소방관은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보경이는 이제 난 어차피 일에 적성도 안 맞아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쉰다고 하고 이제 은혜를 막 맡아서 간병을 해줬어요. 그때쯤에 이제 보경의 어머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암이 이제 발생을 했던 게 다시 발생하면서 전이를 하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님이 원래 음식점을 하셨어요. 10년 넘게. 그래서 그 가게 정리하면서 그 다 정리하고 빚도 다 갚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면서도 이제 보경한테 네가 그때 지하에서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뭔가 이 보경의 이 인생은 3%라는 작은 확률에 뭔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많이 담겨 있었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1%의 희망이라도 있는 한 정말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저는 이 보경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리본 좀 볼게요. 너무 안타깝고 진짜 속이 쓰린 거예요. 저는 이 보경 씨가 What's your name? My name is 희원. 멋진 이야기네요. 고마워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소방관이 이제 출동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슬픈 게 남편 이름 이런 게 안 나오고 소방관이라고 나와요. 계속. 어쨌든 소방관이 어느 날 출동을 했는데 60층에 달하는 5성급 호텔에서 가스 폭발 사고로 화재가 일어나고 붕괴가 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몇 달째 비도 안 오고 이래서 막 불이 빠르게 번진 건데 그날 소방관의 생존 확률이 80%였어요. 현장에 뭐 10분 만에 막 구급차, 소방차 와가지고 다르파 아까 말한 그 휴머노이드가 들어가서 초기 진압하면서 생존자 위치도 파악하고 이렇게 했는데 58층 아니구나. 어쨌든 보경이는 이제 그 소방관 이제 자기 남편이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현장에서 조금 떨어져서 그 생존 확률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90%에서 80%였는데
0%로 10초도 안 돼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남편이 소방관이 죽은 거죠. 보경이가 보고 기계가 고장난 거일 거야 이렇게 믿으면서 현장에 갔는데 온몸이 작업복에 눌러붙은 채 질식한 소방관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소방관이 죽은 이유가 소방복이 너무 오래된 소방복인 거예요. 이제 막 휴머노이들이 도입이 되면서 소방서에서도 다르파라는 이 휴머노이드를 막 210대를 막 도입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부었는데 정작 인간들이 입는 소방관분들이 입는 이 소방복을 아무 터치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원 예산이 다 휴머노이드 제작에 쏠려서 이런 장비들을 새 것으로 교체 못 해준다. 그렇게 10년을 살아온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죠. 진짜 말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너무 슬픈 장면인데 막 또 손도 장갑이 막 눌러붙어가지고 벗겨지지도 않고 이러는데 이제 보경이가 3%도 살았는데 80%는 왜 못 사냐, 당신 왜 이러고 있냐 이래서 막 슬퍼하는데 여기 너무 슬퍼요. 진짜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슬픈데 어쨌든 그렇게 소방관이 죽었고 세상을 떠나게 됐고 이 사망보험금이 들어왔는데 다시 보경이가 다니던 회사에 들어갈 자신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은행에 갔는데 또 은행에도 휴머노이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러니하게 이 어머님, 보경이 어머님도 원래 은행원이셨는데 그 로봇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자리를 잃은 거예요, 일자리를. 근데 그 일자리를 잃은 그 은행에 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그 휴머노이드한테. 이 사망보험금으로 지금 내가 먹여 살려야 할 딸이 2명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휴머노이드가 식당을 경영해라. 보경의 삶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어머님 식당을 하셨고 식당을 하면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약간 자기 어머니의 일자리를 뺏어냈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조언을 구하고 있는 되게 기묘한 그런 일인데 어쨌든 그래서 보경은 그 보험금으로 식당을 차려서 아까 말했던 경마장 근처에 식당을 하나 해가지고 주말에 이제 장사를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보경은 로봇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고 내 어머니의 일자리를 뺏어갔고 나를 3%라고 나를 살리는 걸 막았었고 그 로봇들 때문에 소방복이 장비들이 너무 낡아버려서 그래서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이러니까 너무 로봇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재가 아까 데려온 콜리를 보고 버려라 이거 뭐냐 이렇게 거부 반응을 좀 보인 거고 근데 또 딸이 이렇게 막 이걸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엄마가. 그쵸? 그래가지고 막 버려라 하는데 내가 알아서 할 거다 그러는데 그 둘이 약간 이렇게 다투는 걸 은혜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와가지고 얘 월급 다 털어서 산 거라고 그래 좀 엄마가 좀 이해해라 이렇게 한다. 보경이가 너는 왜 안 말렸냐 이렇게 하니까 은혜가 제가 뭐를 저렇게 갖고 싶어 한 게 처음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언니가 아프니까 동생은 눈치를 엄청 많이 보고 그런 약간
가족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선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새 모녀는 되게 뭔가 안쓰러운, 서로에게 뭔가 의지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연재가 처음으로 이렇게 정말 갖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경이가 이거는 좀 이해를 해줘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은혜도 연재한테 왜 이렇게 얘를 살리고 싶어하냐, 얘를 고치고 싶어하냐. 근데 연재는 그냥 이래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돼서 엄마가 어쨌든 일단 허락을 했어. 그래서 이 콜리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이 다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고치는데 이상한 게 이 자이로 센서라는 거에 문제가 없었어요. 이 자이로 센서 뭐냐면 이렇게 중심을 잡는 그런 부품인데 이 부품에 문제가 없는데 왜 떨어졌지? 라는 의문이 들면서 막 고치다가 이게 고치려면 사실 엄청 많은 부품과 뭐 재료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연재 학교에 지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수라는 친구는 제가 봤을 때 ENTP예요. 일단 이 친구는 돈이 굉장히 많고 아버님이 이 로봇 이런 제품 생산직에 일하셔가지고 그 생산직에 일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약간 어쨌든 그 회사에 약간 높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 어떤 그 경연이 있는데 로봇 경연 어딨냐 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에 입상만 하면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가산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연재가 아까 말했듯이 어떤 소프트웨어 제작 그런 거기서 최종 탈락을 했잖아요. 최종에서 입술을 만져달라고. 지수 약간 S 같다고요? 왜요? 지수 S 같다고? 약간 S 같나? N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래서 지수가 연재를 약간 인재니까 애가 머리도 똑똑하고 하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랑 대회 같이 하자 하는데 아까 말했죠. 연재는 약간 시니컬, 약간 INTP. 그래서 싫다 가라 안 한다 이러면서 막 피해 다니고 막 점심시간에 막 화장실에 막 내내 들어가 있고 약간 그런 뭐랄까 좀 해줘 싫어 약간 그런 관계성이에요. 계속 막 질척거리고 지수가 그러다가 지수가 연재 집을 그냥 따라가야겠다 무작정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재가 그건 절대 안 된다. 왜냐 첫 번째 다리가 불편한 은혜라는 존재가 있고 집이 일단 허름하고 식당이랑 붙어있고 이러니까 그런 게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일단 내가 친하지 않은 친구니까 오늘 수업 끝나자마자 엄청 뛰어야겠다 무조건 달려야겠다. 은혜가 또 은혜래 연재가 또 잘 달려요. 빨라요 얘가 막 달린 거예요. 근데 지수가 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윙 와가지고 탁 왔을 때 포기를 한 거죠. 이건 안 된다.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서 그냥 결국 같이 가요. 같이 가다가 지수가 또 근데 마냥 나쁜 애는 아닌 게 또 집에 간다고 빈손으로 가기 뭐하다고 또 막 과일이랑 편의점에서 이런 걸 사가지고 어딨냐
막 선물 같은 걸 막 사서 들어가요. 근데 또 애가 되게 막 ESTJ? 그래요? J 같진 않은데. F는 진짜 아니다. 아 F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 어쨌든 막 선물 또 사가지고 갔는데 애가 또 싹싹해. 알죠? 그 어른들한테 되게 잘하는 친구들. 되게 밝게 인사하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뭐 식당이 뭐 허름하고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되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나 다른 남들 봐도 돼? 너 누군데? 보지마 나만 봐. 너 누구야? 영호 닉님이야. 어쨌든 생글생글 웃으면서 막 인사를 드리는데 엄마가 또 놀란 거예요. 아니 연재가 친구를 데려와? 그러니까 엄마도 좋죠. 보경이는 또 신나가지고 막 밥도 막 해주려고 막 뭐 챙겨주려고 하고 이러면서 보경은 좋아해요. 근데 딱 지수가 또 이 센스가 좋아. 지수가 어머니를 딱 보고 나 헤어지고 나서 단둘이 있을 때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너 이래서 나를 집에 안 데리고 왔구나 이렇게 했는데 연재는 그게 집도 허름하고 이러는 걸 약간 비하하는 말인 줄 알고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 어머님 배우시잖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수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영화에 그 단편 영화? 단편 영화? 어쨌든 그 영화의 주인공이셨던 거예요. 보경이가. 막 검색해서 보여줬는데 연재는 그때 처음 알았던 거예요. 엄마의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엄마가. 그러면서 지수가 이제 막 태평하게 막 앉아서 TV도 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과일 먹고 있는데 연재는 지수를 걷다 두고 방 위로 올라가서 막 콜리를 고친 거예요. 근데 지수한테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지수가 그냥 뭐 옷 갈아입고 오겠거니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1시간 동안 안 내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이거 위로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서 딱 본 거죠. 콜리를. 그래서 지수도가 콜리의 존재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딜을 한 거죠. 이 집에 왜 왔어? 연재랑 그 대회를 같이 하고 싶은데 허락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콜리를 보고 콜리를 고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지수가 우리 아빠 휴머노이드 부품 납품하는 중소기업 사장이야. 나 이거 하면 안 되나? 아니다. 그 요즘 그거 있잖아요. 뭐 나 00년생 서지수인데 우리 오빠 중소기업 사장이야. 이걸 한 거예요 이제 연재한테. 그래가지고 이거 이상한 거 아니죠? 이상한 거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너 얘 고치려면 물품 필요하지 않냐? 내가 대주겠다. 내가 무료 제공, 무상 제공하겠다. 대신 입상을 해야 된다. 입상 못하면 너 그대로 다 토해내. 대신 입상만 하면 상 안 받아도 돼. 무슨 상이야? 그 좋은 상 그거 어쩌다 일단 안 해도 돼. 입상만 하게 해주면 이거 다 공짜로 주겠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딜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이제 콜리를 만나고 이제 이렇게 셋이서 콜리, 지수, 연재에서 이렇게 자주 보고 셋이서 자꾸 만나서 막 콜리랑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근데 콜리가 되게 애가 따뜻해요. 따뜻하고 막 그런데 지수 ESFP 막 이럴 수도 있겠다. 이 지금 대사를 보니까 애가 막 약간 되게 밝고
뭐랄까 좀 아픔이 없어요 애가. 왜냐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막 콜리 막 고치는 거 보면서 너 진짜 천재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가 저걸 고쳐서 깨웠다고? 너 진짜 천재 맞네 막 이렇게 막 호들갑을 막 떨면서 막 이거 고쳤냐, 구경해봐도 되냐, 막 만져봐도 되냐 이렇게 하는데 약간 연전이 약간 그냥 그 약간 내심 좋은 거죠. 내가 고치고 있는 이 휴머노이드를 약간 좋게 봐주고 이런 게 ESFP인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지수와 연재와 콜리가 이렇게 셋이서 뭔가 이상한 우정을 나누기 시작했고요. 또 이걸 말해줘야 되나? 또 그런 와중에 은혜가 아까 투데이에 되게 애정을 갖고 잘 보살펴 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투데이가 가면 갈수록 상태가 너무너무 나빠지고, 왜냐면 콜리가 자기 낭만한 이후에도 이 나쁜 인간들이 혹사시켜가지고 계속 달리게 했으니까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항상 찾아가서 그 투데이를 관리해주는 수의사 보키라는 친구인데, 보키랑 항상 만나서 투데이 막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영양제도 놔주고 이런데, 투데이가 이제 안락사를 당할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서 달리지 못하는 경주만은 쓸모가 없는 거야. 그냥 말들은 자유롭게 초원을 달리기 위해서 태어난 애들인데 이 좁은 이 경기장을 못 달린다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기는 약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경주에 나가지 못하면 안락사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데이가 안락사를 당할 위기에 처했어.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투데이를 살릴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해요. 그게 민주 아까 그 말 관리인 콜리랑 말 관리하셨던 보키, 수의사, 은혜 이렇게 셋이서 막 고민을 하다가 연재도 껴가지고, 아니야, 셋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찰칵하는 플래시가 딱 보인 거예요 이 경기장에. 그래서 뭐야? 봤는데 어떤 남자인 거야. 어떤 남자 기자가 이 카메라를 들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이걸 막 사진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잡은 거죠. 그래서 잡아가지고 왜 찍었냐 하니까 어디 방송국의 시사기획부 기자인데 이름이 우서진이에요. 우서진인데 서진이가 이 경마장 특집을 만들려고 조사를 하고 있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경마에는 배팅이 있잖아요. 근데 승부 조작 의혹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승부 조작한 거를 밝혀내려고 그 증거를 이제 찾으려고 온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서진이가 은혜의 사촌 형이었던 거예요. 사촌 오빠였던 거야. 그래서 뭐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우연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서진 복희 약간 이상 기류가 있는데 뭐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마장에는 뭔가 비리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투데이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막 하다가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이때 말 안 했을 거예요. 승부조작 제가 그냥 말했어요.
보경이 이거 말해야 되는데. 보경이 이거 진짜 이 몇 페이지야? 종이책 기준 159페이지, 160페이지. 여기 나오는 보경의 에피소드는 진짜 꼭 봐야 돼요. 진짜 꼭 봐야 돼요. 서진 복희는 로맨스 괜찮아요. 둘이 뭐 약간 썸 약간 그런 거, 썸 같은 거 타고 있어. 일단 이거 보경부터 말할게요. 투데이를 살리려는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연재 은혜는 어쨌든 학교도 가고 하니까 집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보경은 주말 장사를 하고 하니까 장사를 안 하는 데는 집에 있잖아요. 집에 콜리가 있잖아요. 콜리와 뭔가 아직 콜리와 친하지 않아요. 보경은 계속 약간 적대심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좀 경계심이 있고 이런데, 자기 딸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뭔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연재의 방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엄마로서 약간 내 딸의 그런 걸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인간의 사랑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근데 어느 날 보경이가 그러니까 너무 지치는 거야. 자기 삶이 너무 슬프잖아. 자기 딸은 걷지도 못해. 둘째 딸은 눈치 보고 막 이러느라 뭔가 해주지도 못했어. 그 남편은 이제 세상을 떠났어. 그러니까 너무 약간 벅찬 거야 삶이. 그래서 소방관도 그리워지고 약간 여유로운 삶도 그립고. 왜냐면 소방관이 엄청 여유로운 사람이었대요. 정말 여유로운데 급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여유로움이 막 그런 약간 그리워지는 그런 때였는데, 은혜가 아팠어요. 은혜가 어느 날 열이 심하게 나가지고 병원 좀 가게 일어나라 이렇게 했는데, 은혜가 나 너무 아프니까 좀 자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있잖아, 약간 아플 때 나오는 신경질적인 그런 엄마 나 좀 내버려둬라, 나 좀 잘 거다. 그래가지고 식단 오픈을 미루고 딱 식탁 이제 앉았는데, 보경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소방관 남편이 있었다면 뭘 또 그렇게 하냐, 좀 쉬지, 당신 몸도 좀 챙기지, 약간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소방관이 남편이 생각나는 거죠.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냐면, 여보 요즘 나도 늙었나 봐. 가만히 있어도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 이러다가 오십교 노는 거 아닌가 몰라. 식당 일도 점점 혼자 하는 게 버거워. 근데 그렇다고 평일에도 사람 두기에는 형편이 또 허락지 않고. 이제 애들 대학도 갈 테니까 조금만 더 악으로 버텼다가 나중에는 당신처럼 살아야겠어. 여유롭게 살아야겠어. 이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가 누군가 자기를 이렇게 토닥토닥하는 손길을 느끼면서 깼어요. 약간 눈물을 흘리면서 깼는데, 또 슬픈 게 나 아직 청승떨 기력이 남았구나 하면서 대견했대요 자기를. 그게 너무 슬픈 거야. 내가 아직 그럴 기운이라도 남았다는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픈 거예요 저는. 그러다가 갑자기 콜리가 궁금해진 거야. 그래서 단 한 번도 콜리를 보러 방문을 연 적이 없는데, 뭐 연재가 뭐 콜리 보지마, 뭐 방문 열지마 이렇게 말한 적은 없으니까 한 번 봐도 되지 않을까? 하고
딱 본 거예요. 근데 뭘 만드는지도 몰랐고 딱 봤는데 아, 안 맞네. 딱 보려다가 은혜가 그 자기 경마장 갈 거라고 그래서 무슨 아픈데 경마장이야 어? 엄마랑 병원 갔다 가면 허락해줄게 그래서 병원에 갔고 병원에 갔고 이것도 약간 뒤죽박죽이긴 한데 또 은혜가 경마장에 가는 거에 대해서 보경이 말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경마장에 가려면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되는데 또 엄청 가깝지도 않아요. 위험하잖아. 근데도 말리지 않는 게 은혜도 뭔가를 원한다고 말하던 애가 아니거든요. 은혜도 자기가 아프니까 슬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래는 이 다리 그거 아까 그거 말한 거 있죠. 다리 자체를 약간 로봇 부품을 만들어서 다리를 형성하는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또 많이 드니까 그런 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간병을 받는 자신도 힘들어. 간병을 해주는 엄마도 힘들어. 동생도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경의 처음에 은혜가 소아마비가 있다라고 했을 때도 울지 않았는데 돈이 없어서 이 치료를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펑펑 울었대요 그때. 소방관이 사고 났을 때 그때 세상을 떴을 때도 그 정도로 울진 않았는데 은혜한테 그걸 못 해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나 봐요. 너무 슬프네 갑자기. 근데 그 우는 거를 숨죽여서 울었는데 또 은혜가 또 그걸 들었어. 문 밖에서 엄마가 우는 걸. 그때부터 약간 서로 약간 조심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모녀로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거리감이 생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은혜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보경이는 그냥 반대하지 않고 그래 뭔가를 다 해주려고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여기도 너무 슬픈 그건데? 여기 너무 슬프다. 그렇게 지나갔어요. 다른 날인데 콜리를 결국 안 봤잖아요. 2층인데 콜리가 있는 데가 결국 안 봤는데 2층에 올라가게 된 날이 있어요. 보경이가. 근데 그게 콜리 때문이 아니었어요. 뭐 때문이었냐면 곧 겨울이 돼가지고 겨울이 아니구나. 은혜가 아프니까 추우니까 두꺼운 외투를 좀 찾으려고 2층에 올라갔는데 박스 같은 거에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정리를 했는데 옷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러면서 박스를 막 이렇게 열었는데 옷들이 없으니까 이상하다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맨 밑에 깔려있는 박스를 딱 열었는데 10년간 묵혀놨던 이 순간에 노래가 끊겼어.
아, 나 이 노래 안 들려. 기다려. 잠깐 기다려줘요. 저는 이 부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이거 오케이 이거. 그 딱 마지막 열은 박스에서 소방관의 옷이 나온 거예요. 10년간 묵혀놨는데. 근데 거기서 묶어놨던 감정들이 확 온 거죠. 애써 꺼내지 않으려고 했던 그 감정들이 그 옷을 통해서 다 온 거예요. 근데 이걸 진짜 만졌다가는 진짜로 너무 그 감정들이 크게 올 것 같아서 다시 닫아놓고 뭐 다른 방에 있겠지 하고 딱 그 연재 문을 열었는데 콜리가 딱 거기서 안녕하세요, 브로콜리입니다, 콜리라고 부르셔도 돼요, 이런 저 때문에 놀라신 건가요? 이렇게 이게 보경과 콜리의 첫 만남이에요. 보경이 그런 감정을 오랜만에 느끼고 나서 바로 콜리를 만난 거죠. 콜리의 이름이 왜 콜리냐, 왜 브로콜리냐? 연재가 그냥 그날 아침밥에 브로콜리가 있었는데 뭐 마침 이름도 필요하고 해가지고 같은 초록색이니까 그냥 콜리라고 했대요. 브로콜리, 콜리. 풀네임은 브로콜리, 애칭 콜리. 그래서 콜리가 이제 조금씩 고쳐졌고 연재가 콜리를 위해서 전원을 끄지 않고 외출을 항상 했어요. 콜리는 어떤 휴머노이드예요. 되게 감정을 뜻하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에 대한 뭔가 배우고 싶은 의지가 있고 그런 친구니까 이 방 안에서 여러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이를테면 파랑 노랑, 분홍 보라, 초록 빨강 이런 단어들 막 조합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콜리는 이 집에 이 사람들 3명 또 누군지 다 파악을 했고 지수도 연재 친구라고 다 인지를 했고 한 명 한 명 다 파랑노랑 하늘, 분홍보라 하늘, 초록빨강의 하늘 같은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자기가 1000개 이상의 단어를 알고 있었다면 더 좋게 표현을 했을 텐데 뭔가 그런 게 아쉬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콜리가 말하기를 야! 빨리 나오라고. 안되겠다 나. 이 노래 들어야겠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아니야. 콜리가 말하기를 보경은 분홍보라 같은 사람이었대요. 저도 그냥 분홍보라? 하면 어떤 느낌일지 조금 상상이 안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를 들으니까 뭔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보경이가 이게 처음 콜리를 만나고 놀라고 나서도 계속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올라와가지고 콜리 이렇게 쓱 보고 나가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눈이 마주치면
콜리는 인사를 건네고 보경은 뭐 응 그래 이렇게 인사도 받아주고, 그러다가 창문 열어줄까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너는 뭐 필요한 게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경계심에서 약간의 호기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콜리한테 이제 다리가 생기고 콜리도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었지만 아직은 보경이가 조금은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막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지지 않았는데 그거를 좁히고 싶었어요. 콜리는 보경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콜리한테 두 가지 궁금증이 있었는데, 하나는 어떻게 해야지 보경과의 거리가 좁혀질 것인가, 이고 또 하나는 나는 왜 보경과 거리를 좁히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 거죠. 근데 그거 둘 중 어느 것도 답을 내릴 수 없었던 거예요. 나는 왜 보경과 왜 가까워지고 싶어 할까?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걸 인지를 한 거죠. 근데 점점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 보경이가 콜리와 둘이 있을 때 막 말을 많이 했대요. 뭔가 힘든 것도 얘기도 하고 그냥 대화 상대처럼. 콜리도 이제 1층, 2층 자유롭게 움직이고 이럴 텐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계심은 없지만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느낌이었대요, 보경이한테 콜리가. 그치만 항상 10발자국 떨어진 거리에서 얘기를 했나봐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콜리의 시선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한참 보경이가 수다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문득 방금 전과는 다른 눈을 하고서는 그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이런 얘기 전부 그 사람한테 했겠지?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뭐 딸이 2명이나 있는데도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 힘든 애들한테 힘든 거 얹어주는 걸까봐, 엄마를 신경 써줘야 할 존재를 인식할까봐.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콜리한테 이렇게 막 말을 한 거예요. 댓글에 너무 좋은 말들을 막 많이 써주네. 야, 이것도 2시간 되겠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좀 빠르게 할게요. 그러면서 여기는 빠르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콜리한테 미안, 인간이 원래 이렇게 주책이 없어. 그런데 너는 그리움이 뭔지 모르겠지? 부럽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콜리가 그리움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해도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보경이가 기억을 하나씩 포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 구절이 이 책의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제일 좋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시도 해놨어. 사진도 찍어놨었죠 여기. 그리움이라는 게 기억을 하나씩 포기하는 거. 근데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쓸까요? 진짜 작가님들 대단하시다. 기억을 하나씩 포기하는 거야. 문득 생각나지만 그때마다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가지고 있는 덩어리를 하나씩 떼어내는 거지. 다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슬퍼. 콜리도 계속 더 무슨 말이냐고 묻고 싶었는데 얘가 또 눈치가 빨라요. 보경의 시선과 각도와 느려진 숨이 이 대화를 그만하고 싶다는 걸 알아채고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건 납득을 할 수 있었대요. 콜리 역시 메모리에 저장된 순간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순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러다가 보경이가 갑자기 그리운 시절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행복이 만병통치약이거든. 행복한 순간만이 유일하게 그리움을 이겨.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경이의 행복은 연재랑 은혜인 거예요. 연재랑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콜리도 생각해요. 그리움이란 그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콜리에게도 그리워할 순간이 생겼다. 뭐냐면 투데이와 주로를 달릴 때 투데이가 행복해하는 진동을 느끼면서 그때가 그리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경이랑 콜리는 점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또 이전엔 보지 못했던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보경이가 그러면서 콜리도 이런 생각을 해요. 또 너무 기특한 게 대화를 많이 할수록 보경이한테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표피같이 얇게 한꺼풀씩 벗겨졌다. 보경이 얼굴에서 그것들을 전부 벗겨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할까? 얼마나 많은 보경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할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 그러면서 나한테도 그만큼의 시간이 주어져 있을까?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내가 이 보경이의 그 어두운 것들을 다 벗겨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휴. 슬프죠. 그러면서 콜리는 이제 보경이한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연재한테 이런 감정을 느껴요. 뭐냐면 연재가 이제 엄청 열정적으로 콜리를 막 고치고 뭔가 다른 기능을 넣어주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로봇이 왔을 때 인간이 에너지를 회복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건데 연재는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콜리를 고치는 거에 엄청 열정을 쏟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연재의 빛나는 눈을 보면서 사람은 아주 가끔 스스로 빛을 낸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콜리를 고치는 게 지금 말을 사실 안 했는데 다리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투데이와 달릴 수 있도록 콜리가 투데이한테 타서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도록 하려고 열심히 고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콜리가 물어봐요. 하빈신이 생기면 투데이와 다시 뛸 수 있냐. 근데 사실 너는 이 전보다 넌 사실 무겁다. 이 재질 자체가 아무래도 만들어질 때보다 다른 재질을 썼으니까 더 무겁고 투데이도 지금 너무 아픈 상태라서 뛸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투데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죽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콜리가 당신이 나를 고쳐주듯이 투데이를 고쳐줄 수 있나요?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연재가 이제 울음을 참으면서 콜리 전원을 껐어요. 너무 슬퍼.
그래서 이런 나레이션이 나와요. 콜리는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콜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이곳에 오래도록 있겠노라 다짐했다. 당장에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지만 투데이도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리움을 꺼내면서, 그러니까 콜리한테 투데이는 그리움을 넘어서 어떤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내 말을 무시하지 말고 물이나 마시라고요? 알겠어요. 자,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투데이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릴까? 투데이가 퇴출당할 위기야 지금. 경기를 못 뛰면, 그러니까 무조건 경기를 뛰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경기를 뛰게 해? 지금 상태가 이런데, 그리고 기수도 없는데. 근데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뭐냐면 경기에 나가는 걸 확정만 받으면 그 경기 기간 동안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출을 안 당하는 거야. 만약에 경기가 3주 후면 그 3주 동안은 절대 퇴출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경기가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투데이를 그 경기에 무조건 그걸 시켜야 된다. 출전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켜? 잠깐만, 제가 시간이 없어 지금. 너무 오래됐네. 어떻게 시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시켜? 그 아까 그 기자 있죠? 그 이름 뭐니? 서진이의 그 증거를 가져다가 협박을 한 거야. 사실 이 증거들을 방송에 내보내야 되는 건데 투데이를 살리기 위해서 서진이가 그걸 포기하고 이 경마장 주인한테 가가지고 너 이거 이 말 출전 안 시켜주면 이거 터트린다잉? 응? 터질 거야? 해가지고 출전을 받아요. 그때부터 투데이랑 콜리랑 둘이서 다시 만나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천천히 달리는 연습을 해요. 일단 계획은 이거예요. 일단 출전을 시켜요. 그치만 빨리 달릴 수가 없잖아요.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일단 출전해가지고 그냥 자기만의 페이스대로 콜리와 이 투데이 그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냥 천천히 달리자라는 계획이에요. 아, 이것도 보경 이것도 말해야 되는데. 그쵸, 마지막 건너뛰었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지금 제가 분량 조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미안해요. 지금 끝내야 될 것 같아. 지금 결국 출전을 합니다. 경기 출전을 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아, 여기도 되게 그건데. 또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하나 말할게요. 천천히. 제가 천천히 못해요. 제가 연습이 있어가지고 바로 연습이 있어서.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살아있지 않은 걸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인간밖에 없으리라. 사실 맞잖아요. 이 콜리는 사실 인간도 아니고 로봇인데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콜리를 사람처럼 대해주고 콜리와 투데이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가면서 서진이는 잘릴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겨내면서도
아 여기 진짜 너무 슬픈데 여기 진짜 말하고 싶다. 근데 이거는 이 독서 모임은 어쨌든 독서를 권장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직은 끝난 건 아니고. 어쨌든 결말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럼 말하지 말까? 아니야 그래 말해야 되겠다. 어쨌든 딱 섰어요. 줄에 서서 시작했는데 다른 말들은 막 빨리 달리는데 투데이만 이렇게 천천히 뛰면서 천천히 달리면서 콜리가 계속 말해요. 너무 아프면 뛰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이미 줄에 섰으니까 그걸로 됐어요. 이렇게 막 말을 투데이한테 해주면서 천천히 달리는데 관중들은 막 야유하고 쓰레기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당신의 속도에 맞춰서 가라고. 그렇게 하니까 콜리가 다시 느끼는 거예요. 이 투데이가 행복해하는 이 감정을 다시 처음 줄에 섰을 때 그 감정처럼 행복감을 느낀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투데이는 다시 더 빨리 달리고 싶어 하는 걸 느꼈어요. 콜리가. 근데 그 콜리가 그거를, 그 감정을 그냥 무시하고 천천히 달렸더라면 달랐을 텐데, 콜리는 뭡니까? 투데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콜리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더 무거워졌잖아요. 나를 없는다고 표현해야 되나? 나를 데리고는 뛰지를 못하는 걸 안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도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이렇게 가다가 진짜로 다시는 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겠구나. 그래서 콜리는 또다시 한번 본인의 의지로 낙마를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콜리가 다시 고쳐지면서 유한모터라는 걸 안 달아서 충격을 흡수를 못 시켜요. 그래서 만약에 또 떨어진다면 이제 영영 못 고칠 정도로 망가질 걸 알면서도 나에겐 두려움이 없고 미련이 없다. 오로지 말을 살려야 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존재 자체에 이유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떨어졌어요. 너무 슬픔. 여기 읽어드릴게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긴 3초를 보냈다. 귀수방에 우두커니 앉아있을 때보다 더 길고 긴, 충분히 모든 나날을 되짚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긴 시간을. 나의 최후다. 엉덩이부터 상체까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으나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고 맑은 하늘이 보였을 뿐이었다. 나는 세상을 처음 마주쳤을 때 1000개의 단어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1000개의 단어로 다 표현하지 못할 1000개의 단어보다 더 무겁고 커다란 몇 사람의 이름을 알았다. 더 많은 단어를 알았더라면 나는 마지막 순간 그들을 무엇으로 표현했을까? 그리움, 따뜻함, 서글픔 정도를 적절히 섞은 단어가 세상에 있던가? 1000개의 단어만으로 이루어진 짧은 삶을 살았지만 처음 세상을 바라보며 단어를 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1000개의 단어는 모두 하늘 같은 느낌이었다. 좌절이나 시련, 슬픔, 당신도 알고 있는 모든 단어들이 전부 다 1000개의 파랑이었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본다. 파랑파랑하고 눈부신 하늘이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게 중간에 너무 건너뛰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래서 처음에 이제
도입부가 그렇게 나왔던 거고,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답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인간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사실 인간답다라는 게 그 정의가 솔직히 말하면 다시 정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저는 솔직히 인간답다라는 게 따뜻하고 감정적이고 그런 걸 보통 인간답다고 하잖아요. 정이 많고 인정미가 있고. 근데 지금의,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지금의 이 세상에서 대다수의 인간들이 본인만의 이익을 생각하고 인간이라는 종이 가장 우선시 되게 생각하면서 좀 그런 이기적인 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기는 것들이 소수의 정말 인간다운 인간들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저도 막 인간답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긴 해요. 그치만 내가 인간답지 않더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작품에서도 뭔가 이익만 추구하는, 이익을 위해서 만든 로봇들과 대조되는 사회주의 약자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거든요. 읽어보면. 그래서 뭔가 좀 더 인간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뭐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로봇의 대사, 콜리의 대사에서 오는 그 뭔가 정말 원초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느껴지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완전 강추. 저도 오늘 급하게 복습하면서도 와, 이런 내용이었지 하면서 다시 한번 조금 그렇게 느껴졌고. 연재 은혜, 그래, 이것도 말해줘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어쨌든 오늘도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책 안 읽으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제가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독서 모임은 뭘로지 아직 안 정했고요. 아마도 김초우 작가님 그 신작을 제가 볼 예정이라서 보고 나서 감명을 받는다면 그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약간 시간 되면 또 후기나 이런 걸로 다시 켜야겠다.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하고, 전 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약간 보경의 그리움에 대한 말을, 그 구절을 보면서 감정이라는 게 저는 뭐랄까, 감정이라는 게 지금 있는 감정이 다 배출되어야지 다른 감정이 들어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팬싸하면서 약간 이제 코스모들 만나고 얘기 들어보고 아니면 뭐 그냥 유튜브를 보면서 힘든 분들 이야기를, 스토리를 막 보고 하면서 든 생각이, 약간
이 감정을 배출하는 것, 내가 지금 슬픈 이 감정을 외면하고 애써 무시하고 하면 더 이 슬픈 감정이 몸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드실 때 이 슬픈 감정을 빨리 배출하고 인정하고, 그 배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거를 또 찾아가는 게 또 어렵긴 하지만, 슬픔의 감정은 빠르게 배출하고 행복의 감정은 길게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감정을 좀 소모시켜야지 다음 감정이 들어올 수 있으니. 아니, 내가 이렇게 써놨네. 제가 이거 써놨거든요. 슬픔의 배출은 짧게, 행복의 유지는 길게. 이렇게. 슬픔의 배출은 짧게 한 번에 훅 해버리고 행복의 유지는 길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에 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봅시다. 열심히 살아봅시다. 안녕. 봐줘서 고마워요 진짜. 또 자주 얼굴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빠이빠이. 다음 5번째 독서 모임에서 봐요. 안녕. 바이바이.